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CTOCL 3단지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앞전 영상에서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은 올려드렸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송도역 KTX 그리고 월판선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전국 청약이에요. 대부분 분들이 해당되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격 조건을 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그리고 법인도 가능하고요. 주의할 점이 여기 타입이 4가지가 있는데 1인당 1실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시설처럼 여러 군에 청약이 안 되고요. 한 군데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20% 이하 물량은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우선 공급합니다. 자, 3월 11일이 기준이에요. 3월 11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우선 공급 혜택이 있습니다. 인천 분들한테는 2번의 기회가 있죠. 20% 물량할 때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낙첨되시면 나머지 80% 물량 전국할 때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본인이 인천 거주자인지 타 지역 거주자인지 잘 확인해서 넣으세요. 공급 일정을 보면 청약 신청은 3월 23일 화요일 8시부터 17시 30분까지 받습니다.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가 아닌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고요. 당첨자 발표는 3월 31일 4시에 합니다. 여기가 또 특이한 점이 예비 당첨자를 선정을 하지 않네요. 미계약이 발생하면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꼭 당첨되고 싶으신 분들은 영업사원을 아예 배정받으시면 돼요. 그분들이 알아서 이 선착순으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은 4월 달에 하고요. 3월 23일에 청약홈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 신청금은 300만 원인데 보통 청약홈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바로 환불이 들어와요. 다른 사업지 같은 경우는 2주에서 한 달도 걸리는데 이 청약홈에서 신청받는 거는 바로 다음날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입을 보면 27 타입 같은 경우가 가장 고층이 1억 3,800 정도 되고요. 52 타입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66 타입은 3억, 84 타입은 3억 8,70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계약할 때 500만 원 먼저 내시고요. 2차 계약금은 계약 후에 30일 이내에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총 계약금은 10%. 그리고 중간에 중도금이 60%가 있는데 전액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도 없습니다. 여기는 무이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이 여기가 시행사 보증이 아니라 허그 보증입니다. 허그 보증이란 말은 내가 규제 지역 내에서 허그 보증을 받고 있는 대출이 있다면 여기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허그 보증이 있다면 여기는 다 잔압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랑 오피스텔 모두 청약을 했는데 둘 다 당첨이 됐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잔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랑 오피스텔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 30% 내시면 자금 계획은 끝나죠. 참고로 MGM 수수료는 27 타입하고 52 타입만 줍니다. 66 타입하고 84 타입은 MGM 수수료가 없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27 타입이랑 52 타입은 완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66 타입이나 84 타입은 완판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84 타입은 완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형 평수에만 MGM이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분들은 27 타입이랑 52 타입이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면 나쁘진 않겠지만 시세 차익을 기대하신다면 소형 평수보다는 큰 평수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원룸 투룸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에 반해서 방 3개, 화장실 2개면 그런 곳에선 오래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곳들은 시세가 상승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CTOCL의 입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여기에 위치합니다. 송도랑 가까이에 붙어 있죠. 여기가 용현 하객지구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입지 분석은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볼게요. CTOCL은 아파트 단지 이름이라기보다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더샵 이 3개의 1군 브랜드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 커다란 사업 중에 첫 번째로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비싸게 나와서 여기 메리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기 단점을 찾아보면 뭐 많긴 합니다. 여기가 원래 화학공장 부지였어서 그게 좀 찝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용현 하객지구가 이 인천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입지 자체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분양가까지 비싸게 나왔으니까 여기 입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썩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 가치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분양가가 비싸게 나와서 아쉬워하셔야 할 분들은 인천 당해에 거주하면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좀 아쉬워하셔야 돼요. 가점 낮으신 분들한테는 호재죠. 분양가가 싸게 나왔으면 여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가점 낮으신 분들은. 주변 오피스텔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TOCL 단지 위치가 여기죠. 위쪽으로 가면 이 편한 세상 시티 인하대역 오피스텔이 있어요. 여기 세대수가 848세대 5개 동으로 구성되고 2020년 2월 24일에 입주했던 곳입니다. 자, 여기랑 비교해 볼만 하겠죠. 바로 옆에 SK 스카이뷰 아파트도 있네요. 자, 여기 가격을 보면 이 84 타입은 없고 가장 큰 타입이 79 타입입니다. 79 타입이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죠. 여기 평면도를 보면 방 2개에 그리고 알파룸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CTOCL 84 타입이 더 낫긴 하죠. 근데 CTOCL 분양가가 그만큼 비싸게 나왔죠. 딱 주변 시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그냥 딱 주변 시세대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리트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연식이 5년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분양으로 받게 되면 내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도금 이자도 무이자고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딱 10%지만 100%의 투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런 대규모 사업의 첫 번째 단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앞서서 진행했던 재개발 단지라든지 신도시 사례들을 봐도 실패할 가능성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만 보면 여기 밑에는 완전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투자로서 들어가기에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바로 앞에 하객역이 개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상업지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학교가 아마 이쯤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제 여기랑 가깝다는 이점이 있고 한정거장만 가면 송도역 KTX가 들어옵니다. 한 2025년쯤에 들어올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KTX의 파급 효과는 굉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KTX뿐만 아니라 월판선도 들어오죠. 이 내용은 뒤에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우선 송도 KTX역부터 보면 자, 여기서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한 2시간 반 만에 갑니다. 지방까지 가려고 서울이나 광명까지 갈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전을 간다든지 천안을 간다든지 광주 쪽을 간다든지 한결 더 편해졌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호재는 이 송도역에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월판선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월판선은 월곶부터 시작하시는 줄 아시는데 급행열차는 송도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완행열차는 연수역부터 출발을 하고요. 송도역에서 판교역까지 급행을 타면 30분도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 급행이 굉장히 빨라요. 급행 속도 보면은 한 107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번쯤 타본 9호선 급행이 44km 정도예요. 거의 2배 반 정도 되죠. 그리고 연수역에서 출발하는 완행도 웬만한 급행보다 빠릅니다. 여기 완행 속도는 71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시간적 거리는 상당히 단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도역에서 광명역까지도 한 번에 가는데 광명역에는 신안산선이 들어오죠. 신안산선으로 갈아타서 여의도역까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역에서 1호선을 타고 서울역이나 종로 이런 데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인덕원에 GTX C 노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도 큰 호재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판교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경강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강선 보면 이 판교에서 강릉역까지 한 번에 쭉 가죠. 급행 타면 강릉까지 2시간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노선이 하객역에서 한정거장에 바로 있습니다. 월판선이 26년에 개통된다고 하니까 계약금 10% 넣어놓고 그냥 시간만 쭉 기다리면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랑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여기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을 못해요. 오피스텔은 이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향을 보면 뭐 남서향이나 남동향으로 잘 나와 있고요. 여기 작은 타입 50이나 66 타입 같은 경우는 북동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84 타입만 넣으시는 분들은 향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남동향으로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84 타입 넣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도 살짝 애매한 감이 있어요.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면 27 타입 같은 경우가 246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는 북서향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52 타입이 164실 안방과 거실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엄청나게 크네요. 드레스룸 면적이 거의 8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6 타입은 246실이고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입니다. 여기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뺐네요. 평면도는 판상형으로 뺐지만 여기 창문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 창이 없으면 마통풍 대기가 쉽지 않겠죠. 다음으로 84 타입 246실이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뽑긴 뽑았는데 여기도 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다용도실용으로 팬트리가 하나 뽑혀져 있고요. 드레스룸이 84 타입이 가장 작은 것 같네요.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84 타입 경쟁이 가장 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티호실 3단지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차피 투자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몫입니다. 여기 임장도 가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시면서 좋은 결정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당첨되고 취소하셔도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첨되고 고민하셔도 됩니다. 당첨되시고 동호수까지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보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